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계획된 국빈 방문 중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방북 기간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이 같은 협정이 맺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해 우리와 연대성을 표시하며 유엔 무대에서 공동 노선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만남은 지난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정상회담과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세 번째이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오늘 한반도 동해와 오호츠크에 등지에서 함정과 군용기들을 대거 동원한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함대는 이날 성명에서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태평양과 일본해, 한국명으로 동해, 그리고 오호츠크해에서 실시될 예정인 양자 훈련을 위해 기지에서 지정된 지역으로의 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에는 40척가량의 함정과 지원 선박, 장거리 대잠 초계기 투폴레프 142M3, 일류신 38, 일류신 38N을 포함한 20대가량의 해군 항공기들이 참여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러시아 북동부의 연해주 함대의 전력과 러시아 북동부 합동사령부의 훈련 계획을 수반하기 때문에 최초로 양자 훈련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떠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이번 훈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틀 일정으로 북한 국빈 방문길에 나선 당일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은 이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의회와 네타냐후 총리 자택 밖에서 새 총선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마스와 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9명이 체포됐다며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는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매 주말 수만 명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관련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정책에 반대해 거리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어제 시위는 이스라엘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 베니 간츠 대표와 가디 아이젠코트 국가통합당 의원이 지난 9일 전시 내각에서 탈퇴한 데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16일 전시 내각 해체를 결정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을 도운 혐의로 중국과 오만 등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조달을 도운 개인 2명과 기관 5곳을 제재했으며 후티 반군에 대한 물품 운송과 이를 통해 후티 반군의 중요 자금 흐름을 제공한 개인 1명과 회사 1곳, 선박 1척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후티 반군이 수익을 창출하고 국제상선에 대한 지속적 테러 공격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첨단 무기용 자재 획득을 도운 주요 행위자들이 대상이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인 알-와지르 씨는 후티 반군이 예멘 내에서 대량형 재래식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 조달에 핵심 역할을 한 중국 기반의 후티 관련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와지르 씨는 중국 기반 회사인 광저우 타스님 무역 유한회사를 이용해 이들 물품을 획득해 예멘으로 배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또 후티 반군이 제3국의 무역회사를 이용해 중국 기반 업체로부터 구매한 무기용 자재들을 예멘으로 이전했다며 오만 기반 인터내셔널 스마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유한회사가 순항미사일 부품 등의 이전에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밤 평양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두 나라의 밀착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탄약 등 추가 무기 지원을 모색하고 북한은 식량과 경제 지원, 첨단 군사기술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21도, 최고는 22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즉 18일 밤 평양을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밤 북한을 방문합니다. 19일까지 이틀간 국빈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극동지역 사하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한 뒤 저녁에 평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북한 방문과 관련한 주요 일정을 소화한 뒤 베트남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가 북한에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24시간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이후 9개월 만에 답방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외국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북한이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는 등 북러 관계를 격상시킬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러시아 법률 웹사이트에 발표된 대통령령 문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하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중 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 협정이 기존 북러 간 체결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라며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관계 격상이 군사협력 강화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에 합의하거나 조약까지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8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또한 러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대외 관계 수준은 크게 설린 우호 관계와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 동맹으로 나뉩니다. 북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0년 2월 친선과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맺어지면 양국 관계가 크게 격상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을 앞두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8일자에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며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북러 고등교육기관 간 과학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 여행, 문화와 교육, 청년, 체육교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항들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기고 내용엔 북한과의 군사안보 분야 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북러 관계가 격상되더라도 군사안보 분야 협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아무리 찰떡궁합이라 하더라도 동맹으로는 갈 수 없는 거고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양측이 친하다는 걸 대내외에 과시를 해야 되는데 또 국제법적인 어떤 틀을 준수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면 결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밖에 없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세계 주요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할 정도로 양국 간엔 서로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이나 무기 제공 또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같은 동맹 수준의 관계 격상을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기고에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을 언급한 게 북한과의 안보협력을 시사한 대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유라시아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 다자 안보 협력 틀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관련 합의를 협정 내용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양자 차원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포함하는 동맹 조약으로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유라시아라는 큰 틀에서의 지역 협력 차원에서 북한을 어떻게 포섭해낼지 또 포함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죠. 푸틴 대통령은 또 노동신문 기고에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과 결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편 우샤코프 보좌관은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식 환영식, 양측 대표단 소개, 의장대 사열, 사진 촬영 뒤 회담을 시작합니다. 회담은 확대 형식 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산책과 다도를 겸한 1대1 비공식 회담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비공식 회담에 긴 시간이 할당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양측 대표단 일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러 정상 간 비공식 회담을 사전에 공개한 것은 대내외적인 선전 효과를 노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러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고위층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와 다방면의 밀착을 보여왔다며 북러 정상이 새삼스럽게 비공식 협의를 갖는다고 사전 공개한 것은 양국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고
북한으로선 대내 결속을 위한 선전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합의보다는 상징적으로의 북러 양국 정상 간의 친교, 또 우위, 협력, 밀착의 강도를 보여준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이 평양을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물이잖아요.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선전에 활용하겠다. 거기에는 그런 비공개 회담도 포함이 돼 있고. 장용석 박사는 북러 정상 간 비공식 회담은 반미전선에 함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정세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나아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기간 중 북한 측이 마련한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전쟁 때 전사한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할 계획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평양을 떠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 러시아 간 협력 심화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만의 우려는 아니다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not just that these are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We believe that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something that should be of great concern. 그러면서 우리는 북러 간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과 11,000개가 넘는 군수품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이전한 것과 이들 군수품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seen over the past few months the DPRK unlawfully transfer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over 11,000 containers of munitions. 이어 러시아가 북한 탄약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나라도 이러한 심화되는 관계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자신이 찬성한 결의를 포함해 비확산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무기 확보에 더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뒷받침할 무기를 계속 찾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it is quite certain that he is continuing to look for arms to support his war against Ukraine. We have seen him get incredibly desperate. 이어 우리는 푸틴이 지난 몇 달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해졌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잃은 군사 장비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이란을 바라보고 재무장을 하기 위해 북한을 바라본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I can say is that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support Ukraine as it defends itself against Russia.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따져보자면 북한과 이란보다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이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의 감시 역량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에 우리가 실망한 이유라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이러한 확산 문제를 감시하고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발표와 관련한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곧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관계 심화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선거가 끝난 후 북한에 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약간의 매력 공세를 펼치려 해왔으며 그것이 그가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방북 자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두 나라의 관계 심화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주의적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 모든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18일과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탄약 등 추가 무기 지원을 모색하고 북한은 식량과 경제 지원은 물론 첨단 군사 기술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러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 간 전술적, 전략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의 협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러 간 새로운 전술적, 전략적 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며 그 전쟁이 끝나더라도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확실히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member, it was the Russian war against Ukraine that made this new Russia-North Korea tactical and strategic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신들의 협력 관계가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들인 한국, 일본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방문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거나 확대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에 대응해 식량, 연료, 비료,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군사력 강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투기용 첨단 항공 전자기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위한 엔진, 연료, 유도기술,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관련 기술까지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It's also helpful to remember that we are in uncharted waters now. There are things countries are doing now, including the Russians themselves, that people would hav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금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일들을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군비 통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러시아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지원도 절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모스크바의 견해가 여전히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군비통제 비확산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17일 VOA에 북러는 편의적인 관계라며 서로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는 것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be possible that this is part of what the North is asking for. I haven't seen any indication that Russia would be prepared to 에라스 국장은 러시아가 아직 그 특정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징후를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전쟁이 거의 끝난 것처럼 러시아가 최선을 다해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이자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가 애초에 탄약과 보급품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부국장을 역임한 에라스 국장은 푸틴이 평양으로 가는 것은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공급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크게 늘렸다고 밝힌 것은 과장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t's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comes out of Russia because so much of it is propaganda. And so they will say that they have increased 에라스 국장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발언은 너무 많은 것이 선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들은 생산량을 20% 늘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5%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기간 무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며 미사일, 포병 무기 생산량은 22배 이상 증가했고 전자전 장비와 정찰 시스템 15배, 탄약과 타격 무기 14배, 항공과 드론 4배 각각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I 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양국 관계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긴밀한 협력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 transactional relationship, but it is driven by a convergence of strategic interests around Ukraine.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기간과 북한의 러시아 지원 역량이 양국 관계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반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불안정하다며 양쪽 모두 상대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instance, if Russia goes too far in providing North Korea with advanced technology, it's easy to imagine. 스나이더 소장은 예를 들어 러시아가 북한에 과도하게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첨단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보복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직접 공급하기로 결정한다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중국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을 전달하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17일 BOA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China actually welcomes North Korean shipments of weapons to Russia because it helps Russia. 세이모 전 조정관은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내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피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석유를 대가로 탄약을 제공하는 관계에 그친다면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잠수함이나 위성,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이는 중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to do something that would upset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 don't.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나 러시아에게는 결국 북한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면서 러시아가 중국을 당황시키거나 화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 혹은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한 두 지도자의 만남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성사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원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가 관련 국가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My perception is that the Chinese do not like to see.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1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북아 정세를 통제하고 싶은 중국 입장에선 푸틴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더 위험하고 상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새로운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은 항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they don't know what he will advise Kim. They don't know what he will give Kim.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만들 필요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 모르는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게 있어 새롭고 위험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매우 발전된 기술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Putin, we know what he's getting already. Yeah. H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자국의 문간에서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certainly enhanced military cooperation and diplomatic and political cooperation. All of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대담해지면 위험한 방식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위기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점에 맞춰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열리는 건 우연이 아니라면서 이는 중국이 매우 흥미로운 메시지를 러시아와 북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key Northeast Asian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리베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결정된 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수사를 보면 모두 협력과 유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양측이 어떤 합의에 도달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we don't know the meaning of because we don't know what agreements. 조셉 지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북러 관계 강화로 향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 지원을 더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to be concerned about th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과거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술을 많이 제공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첨단 기술 지원으로 대담해진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 매우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이는 긴장을 빠르게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sistance to North Korea with the satellite program, but more than just the satellite program.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관계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잠재적 갈등과 그것이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모두 중국에게 매우 우려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30분께 남북 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북한군이 이곳에 지뢰 매설 등을 하려면 수풀을 제거해 황무지로 만드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움직이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고 약 20분 후 북한군 4명이 또 MDL을 넘어와 재차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북방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늘 MDL을 침범한 지역은 지난 9일 침범 지역과는 다르다며 계속 반복될지는 봐야겠지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4월께부터 북방 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전술 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50기에 달하면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최대한 90기로 추정된다는 국제연구단체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해야 할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단체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수를 50기로 추정했습니다. 시프리는 17일 공개한 세계 군비와 군축, 안보에 대한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정한 30기에서 1년 새 20기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북한이 조립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지난해보다 20기 증가한 최대 90기 정도로 추정해 북한이 핵물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군사력 증강 태세를 고려할 때 핵탄두 재고를 크게 늘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시프리는 또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왔지만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북한의 군사교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추정치는 북한이 핵무기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양, 핵실험 이력, 관측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두와 운반 수단의 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제한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공개 자료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정확한 공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두 추정치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은 분명 늘고 있으며 우려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5-megawatt reactor has been operational. We think they have a fairly robust.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제조 가능 개수는 무기급 우라늄 제조와 플루토늄 생산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이 수십 기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무기급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상당히 강력한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탄두 보유량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대 90여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다는 추정치는 다소 과대 계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탄두 수는 최대 40에서 50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n't say it was the most sophisticated analysis in the world, but when I look around, it's a lot more sophisticated than what I normally see.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을 위해 조금씩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한 핵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계속 핵물질 보유량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if it really tried a tactical battlefield nuclear or how to put this. 북한이 한국의 여러 주요 시설을 겨냥해 적당한 폭발력을 갖춘 전술핵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많은 핵무기가 필요할 것이며 그럴 경우 50기의 핵무기 보유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은 최근 한국에 대한 도발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핵탄두 전달 체계, 즉 탄도미사일 역량 진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핵무기 확보를 위해서 핵물질 보유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 관련 주요 기술을 공유하거나 이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대 어느 국가도 핵 관련 기술을 타국에 이전한 사례는 없으며 북한의 핵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에도 매우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기술 공유 대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체계, 즉 탄도미사일 관련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요구에 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미국의 핵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한 핵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인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반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로 핵협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5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NSC 북한국장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공동지침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공동지침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협의 절차와 원칙이 담겼는데요. 플레이트 실장님, 이 지침이 확장 억지에 관한 미한 양국 논의의 진전을 보여준다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is the result of very good leadership by President Yoon to get the United States to 핵협의 그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의 결과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과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논쟁을 촉발시켰죠.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협의 그룹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핵협의 그룹은 미국이 한국과의 핵우산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국 간 매우 생산적인 논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켜 주길 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고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지켜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 1년간 이런 계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고 미국은 윤 대통령이 요청한 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 통합이 이번 논의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통합이 한국이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까요? 루지에로 국장님. Well, like everything, it depends. I mean, the use of the word employment that you use and others use. 글쎄요,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그렇듯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제 말은 운용이란 단어의 사용은 여기에서 어떤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특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끝난 전쟁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있죠.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대응에는 무엇이든 한국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북한 행동을 우려해 무언가를 선제적으로 하려고 결정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결국 핵무기를 갖지 않은 많은 동맹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백악관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겠죠. 한국 대통령과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핵협의 그룹 대표단이 처음으로 한국의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엔 현무 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지를 위한 공동 노력이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보복까지 함께 계획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Yeah, I think so. I think it'll be, whether responding to some kind of first strike or invasion by North Korea. 네, 그렇다고 보고요. 북한의 어떤 선제 공격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종류의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고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침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나 첩보를 입수할 경우에 말이죠.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라이네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적들의 무기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현재 배치된 것보다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핵태세를 바꾼다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m not sure what this person is talking about. Here's what I know. America has a robust nuclear arsenal.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건 미국은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낡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무기들입니다. 우리는 수명을 훨씬 초과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대통령,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현존하는 무기를 현대화해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의회에도 애국적이고 보수적인 민주당원들이 있어서 이 목적에 돈을 쓸 것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에 충분한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합니다. 미국이 핵태세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세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루지에르 국장님. Right. I mean, we don't have a choice, really. I mean, we have the situation where North Korea has a growing nuclear 우리는 정말 arsenal.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 보유 문턱까지 왔어요. 유럽이 실제로 이란 비난 결의에 미국이 찬성 투표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꽤 명백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전의 평가를 넘어서서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두 개의 핵 강대국을 상대해야 할 텐데 이런 일은 우리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북한을 억지해야만 하고 이란을 억지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 네 나라가 실제로 서로를 겨냥하지는 않죠. 그들 모두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핵무기 배치 숫자를 제한하는 조약을 준수하는 유일한 국가예요. 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하지 않죠. 수차례 조약을 위반했어요. 중국은 군축 협정이 없어요. 북한과도 이란과도 군축 협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기쁩니다. 사적으로도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플라이츠 부소장 말씀처럼 우리의 핵무기 체계가 낡았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데 초당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부가 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쿠에서 일하고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5년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누가 취임하든 진지한 대화를 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 무기고와 미사일 방어의 적정 규모와 우리가 뒤처져 있는 방위 산업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 자체 핵개발 지지자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Well, that's not our policy currently. I mean, our policy currently is that we want less nuclear weapon states, and we have a non-proliferation 글쎄요, 그건 현재 미국의 정책이 아닙니다. 제 말은 현재 우리 정책은 핵무기 보유국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비확산 정책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긴 법과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핵과 재래식 전력과 결합 측면에서는 확장 억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석에서 한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그 지역 다른 곳에서도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런 대화들은 장담하건대 이미 논의되지 않았다면 유럽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 질문을 묻는 국가들에 관해서 미국이 어떻게 정확하게 두 개의 경쟁국들과 두 개의 불량 국가들을 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 모두 그들의 핵무기를 미국과 우리 동맹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을 향해 겨누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시작한 대화이며 향후 5년 정도에 걸쳐 진행될 겁니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이죠. 핵태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건데요. 미국이 핵무기 수를 늘리는 때가 오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태세가 바뀌고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It's a possibility, and it's something that I think the U.S. is going to be looking at. But I believe what Anthony is saying, the issue of non-proliferation. 그건 가능성이고 미국이 검토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루지에로 전 선임 보좌관이 말하는 비확산 문제는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 아시아에서의 핵 군비 경쟁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이걸 지지할 겁니다. 만약 정말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초당적 입장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무기고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북한은 왜 지금 푸틴의 평양 방문을 원할까요? We have two isolated states here who are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Putin is desperate for ammunition and for missiles and artillery shells. 고립된 두 나라가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탄약과 미사일, 포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은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나 어느 정도는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원이나 무역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유엔과 다른 국가들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술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죠. 러시아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도 도울 것으로 보십니까? I don't think Russia will help North Korea with its nuclear program. I mean, that's just my personal opinion. I believe Putin is going to help North Korea to a certain 러시아가 extent.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도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푸틴이 북한을 어느 정도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사일을 돕는 건 핵 프로그램을 돕는 것이죠.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소형화하는 것을 러시아가 도울 의향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푸틴이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mean, perhaps. I mean, the one place I think where perhaps Fred and I disagree is that my concern is that 어쩌면 플라이츠 부소장과 제가 동의하지 않는 유일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아무런 제한 없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푸틴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플라이츠 실장도 그렇게 보는데요. 중국이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따로 토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국 푸틴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 장비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구해야 하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과 탄약의 양이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과 비슷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러시아 방문 당시 김정은이 푸틴에게 핵 관련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래 일한 플라이츠 실장도 알죠. 핵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러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꽤 오래 출연했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요. 이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제재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300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서 러시아 은행들이 온라인 거래를 중단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루블화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를 가하는 걸 거부하고 있죠.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저는 이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플라이츠 실장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게 되면 언젠가는 김정은과 대화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앞선 미북 대화는 최대의 압박을 통해 영향력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북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행정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북러 관계를 멈추기 위한 영향력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보좌관이 북러 관계가 시작됐다고 말했을 때부터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영향력을 매우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는데 이번 정부는 행동을 거부하고 있죠. 이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응한다며 G7 회의도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러시아의 주요 무기 공급원은 아무 제한 없이 계속 활동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NSC 북한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5월 27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정찰위성을 탑재한 새로운 위성 운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북한은 10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5월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북한의 최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는 또 하나의 유엔 결의 위반 사례이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5월 27일과 5월 29일 발사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특별 정치 담당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외교에 참여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Yet the DPRK has continued to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 at an alarming rate. 우드 대사는 하지만 북한은 2022년 초부터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무서운 속도로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성공적이든 아니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발사를 통해 북한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비난하고 이러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유엔 안보리의 시도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10,000여 개의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를 불법 이전했다고 우드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No wonder Russia vetoed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renewal in March. Moscow.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지난 3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거부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압도적인 다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또 안보리 결의 준수 그리고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다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통일되고 명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조달 활동과 수입 흐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